환경법 준비물이 있어요. 법전 꼭 있으셔야 됩니다. 법전 있어야 되고, 내용이랑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나눠드릴 테니까 3판 챙겨오실 분은 챙겨오시고 챙겨오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환경법 강의를 할지 말지 올해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래도 학생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힘들어도 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4판 개정판이 나오고 그 책으로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자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올해 신모까지, 그래가지고 3판에서 빠진 게 작년 신모, 10회 변시, 올해 6모, 8모, 10모 이렇게 5개가 빠졌거든요. 그 5개를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처럼 나눠드리고, 그 자료가 모아져서 이제 출판사로 보내면 책이 만들어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씩 자비로 서점에서 제가 구입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요즘 출판사 사정이 어려워서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학원 본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라면 토요일까지 수업이잖아요. 토요일까지. 근데 사실 제가 토요일날 대학원 발표도 있고, 또 제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제가 사회는 못 할지라도 참석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도 나가다가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해서 금요일날 조기 종강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면 대학원 수업을 못 가면 되지 뭐. 친구 결혼식을 택하겠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그래서 최대한 끝낼 수 있으면 금요일날 끝내고요. 근데 못 끝내면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금요일날 끝낼 수 있으면 할 거고, 환경법 수업은 절대 지리하지 않습니다. 수험적으로 컴팩트하게 팍팍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봅시다. 개념 정립 및 관련 판례랑 내용이랑. 그래서 환경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 하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진도 제 생각에 빨리 끝나요. 저는 환경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용에서 4페이지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 환경법을 정말 처음 공부한다, 올해 처음 공부한다 있어요?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한국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말 수험적으로 할 거예요.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에서 일단 시험 시간 배점 및 문항에서 아시다시피 환경법은 가장 지쳐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에요. 정말 지쳐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칠 수밖에 없지. 민 사례를 풀고, 그죠? 그리고 모든 긴장도 풀리고 정말 힘듭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다음 뉴스를 보니까 BBC에서 수능이 7시간 보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라 그러는데, 변호사 시험을 뭐로 가는 소리죠? 변호사 시험은 5일 동안 보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날 하기 때문에 또 배점도 엄청 커요. 160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록, 현기록보다 무려 60점 높아요. 공기록, 현기록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현기록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선택 과목보다 60점 낮아요. 그래서 공기록, 현기록 선방해봤자 60점이거든요, 사실. 근데 선택 과목은 선방하면 100점까지도 봤어요. 제가 102점까지도 본 것 같아요. 102점까지도. 그래가지고 합격 점수에 필요한 점수는 85점에서 95점 사이가 안정적입니다. 선택 과목은. 그래서 85에서 95 정도 나와주면 안정적이에요.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기록, 현기록보다 60점이나 높은데, 그죠? 6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도 거의 공부 비중은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그래서 이번 주에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끼고 할지 전주에 할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환경법 진모를 할 테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계속 써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써보고 해야 되고, 또 환경법 진모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환경법 단체 카톡방을 하나 팔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매주 한 번씩 좀 필사를 좀 해야 돼요. 특히 환경법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는 꼭 풀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문제 해설에 잠깐 목차 보시면, 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공법상 구제수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쟁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헌법 관련 쟁점은 매우 미미하고요. 주는 역시 행정법 관련 쟁점인데, 그 행정법 관련 쟁점에서 잘 보세요. 환경영향평가상 원고적격 다음에 절차는 이제 공청회상 하자입니다. 내용상 하자가 문제가 1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관련 문제가. 그러니까 이 리딩 케이스가 되는 문제는 환경법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필사를 하셔야 되고, 환경법을 잘 못하시는 분도 이게 딱 표본이 되는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법상 구제수단은 사실 이게 다예요. 목차에 있는 게 다예요. 이 5가지 쟁점이 다예요. 헌법까지 포함하는 6가지 쟁점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오늘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이 문제가 어떤 쟁점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빨리 찾아서 그냥 끼워 쓰면 돼요. 컬트 부위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건 민법하고 달라요. 뭘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환경법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가장 지쳐있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 싫거든. 마지막 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 2시간 쉬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밥 먹고 선택 과목 볼 때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시부터 14시까지 아닌가? 14시부터 10, 어쨌든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다 볼 수 있어요. 환경법 1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쟁점이 눈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 쟁점에 맞춰서 꽂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쟁점에서 빠지는 개별 환경법 조문 찾기 문제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마지막에. 개별 환경법 조문 찾기 문제. 개별 환경법 조문 찾기 문제도 보물 찾기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지문 근처에서 나와요. 이게 다예요, 환경법. 그래서 환경법은 공법상 구제수단, 다음에 사법상 구제수단, 개별 환경법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공법상 구제수단은 오늘 배울 쟁점 이 6가지가 다예요. 이 6가지 쟁점에서 출제됐을 때 어떤 쟁점에 나오고 빨리 캐치해서 내가 2시간 동안에 봤던 그 내용을 컬트 부위하고 상황포선만 해주면 돼요. 공법상 구제수단, 이게 답니다. 네. 사법상 구제수단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어요. 작년에 통과되는데 올해 4월부터 시행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법무부에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 우리 환경법 법전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향후 미칠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서술을 제가 이번에 다 바꾸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서술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정 경합설이 아닌 청구권 경합설로 서술해 주는 것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화요일 날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 수목금 토 이때는 그냥 개별 환경법 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토양 환경, 환경법 전 잠깐 봐주시면, 환경법 좀 목차 잠깐 봅시다. 목차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민법 총칙 같은 거예요. 환경정책에서도 기본에 관한 법률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환경정책기본법 44조죠. 누가 뭐래도 사법상 구제수단과 연결되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늘 공법상 구제수단에서 원고적격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환경영향평가 내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원고적격과 직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 개별환경법이 나머지 것들이에요.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자연환경, 소음진동. 그리고 이들 소송 구제수단의 ADR인 환경문제조정법. 그죠? 제가 작년에 100% 나온다 했거든. 나왔더만. 10회별제 정확히 나왔어. 원인재정, 책임재정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응? 나왔어. 그런 걸 잘 주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가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나와요. 나오니까 그런 거 잘 챙겨 먹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 환경법.
공법상 구제수다 오늘 배운 6가지 쟁점 머리 넣고 사법상 구제수다 제가 알려준 대로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제1항의 그런 거랑 750조와의 관계랑 이번에 통과된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좀 적어주고 다음 민법 214조 유지청구 좀 적어주고 다음에 민사집행법 214조 유지청구 가부 정도 적어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상 구제수단에 맞는 키가 있죠. 뭐 수신한도론 사안포서 그거 좀 연습하면 되고 다음 개별환경법은 개별환경법에서 나올 만한 조문과 쟁점이 정해져 있어요. 뭐 관할 행정청의 조치, 그죠?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들을 서술하면 돼요. 그 특별한 유니크한 판례들이 있어요. 유니크한 판례들. 그거는 그냥 기출된 판례 수준 캐파 범위 내에서 하고 넘는 건 그냥 하늘에 맡기면 돼요. 진짜 이렇게 전략으로 가면 돼요. 내가 160점, 그러니까 100으로 봐왔을 때 가령 한 90% 정도 맞추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시험의 왕이 누구야? 송열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강에서 맞출 수 없는 영역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모든 시험에서는 10% 정도는 근데 그걸 못 맞춘다고 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걸 못 맞춰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들 다 맞추는 7, 80%를 못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민법 할 때처럼 막 머리 로딩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컬트 부위만 하면 되거든요. 막 사고가 깊지 않아. 막 민법처럼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림을 막 복잡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림은 너무 단순해. 맨날 똑같은 소재예요. 자동차, 다음 뭐 소음 진동, 다음 뭐 폐기물 공장, 다음 뭐 시끄러워가지고 하단에 뭐 해가지고 딱 몇 개 안 돼. 소재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쟁점만 잘 판단하면 돼요. 근데 쟁점을 잘못 찍으면 곤란해요. 쟁점을 잘못 찍으면 그건 정말 곤란해.